새벽 5시. 미선은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며느리가 사는 집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또 밤을 샜구나. 미선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매일 똑같았어요. 서윤의 방에는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었고 아침이 되면 초췌한 얼굴로 출근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거실 선반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2년 전 서윤과 준혁의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그때 서윤의 얼굴은 얼마나 밝고 환했는지 몰라요. 로스쿨 수석 졸업에 꿈에 그리던 대형 로펌 합격까지. 미선은 사진 속 며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빛법률사무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로펌이었어요. 서윤은 그곳에 입사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2달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었죠.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곧 큰 사건도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달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목소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통화도 점점 짧아졌고요.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최소한 5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미선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지난주에 서윤에게 가져다 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들 준혁이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를 나가면서 서윤은 혼자 지우를 키우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미선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집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여보세요, 서윤아?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가라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눌러 담은 듯한 억지로 평온함을 가장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안 자고 뭐하니? 불 켜진 거 보여. 아, 네. 그냥 자료 좀 정리하고 있어요. 서윤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바빠서요. 곧 끝나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선은 3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며느리는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윤아, 나. 그때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변호사, 아직도 안 끝났어? 내일 아침 8시까지 보고서 내 책상에 올려놔.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서윤아, 잠깐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어요. 방금 들은 그 목소리, 며느리를 대하는 그 태도,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선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장 맨 위 칸에는 먼지 쌓인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내렸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소송 자료 보관함. 상자 겉면에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미선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각 파일마다 사건 번호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이 서울대병원 간호부장으로 재직하며 관리했던 의료소송 관련 자료들이었죠. 손가락으로 파일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1995년 7월 15일 신생아 질식사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증거 조작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선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담당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강민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며칠 전 서윤이 전화로 말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큰 의료소송 사건을 맡게 됐어요. 서울대병원 관련 사건이에요. 담당 파트너가 강민재 변호사님이신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설마 그 사람이? 미선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5년 전 신생아를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명백한 의료 과실이었지만 병원 측이 승소했던 그 사건. 누군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걸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강민재였어요. 미선은 파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서윤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결심이 섰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3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간호부장 시절 입던 옷이었죠. 미선은 정장을 꺼내 침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케이스를 열자 빛바랜 명함들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사 이철수, 서울대 의대 교수 김영호, 대한의료감정원 원장 정민준, 미선이 30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명함이었어요. 법조계와 의료계의 거물들이었습니다. 미선은 명함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 이제 움직일 때야.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미선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파일도 명함 케이스도 모두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살의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그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야지. 우리 서윤이를. 미선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판사님? 저 박미선입니다. 오래간만이죠? 미선 씨?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탁이 하나 있어서 연락했어요.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말로는 길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래.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아? 고마워요, 판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윤의 집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지금도 서류와 씨름하고 있을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하면서도 혼자 버티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서윤아.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니. 가방 속 파일을 만져봤어요. 25년을 기다렸던 진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로 며느리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미선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강민재, 이제 당신의 가면을 벗겨줄 시간이야.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미선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묵묵히 일상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나서야 했어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마지막으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파일, 명함,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까지. 준비 끝났어. 시계를 봤어요. 아침 7시였습니다. 서윤은 8시에 출근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람에게 시달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미선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서윤은 한빛법률사무소 50층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수상 내역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사무실마다 신입 변호사들이 보였어요. 모두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좀비 같은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죠. 최 변호사님, 어제도 밤새 마셨어요? 옆자리 신입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너도? 당연하죠. 여긴 그런 곳이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서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수정된 부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강민재 파트너가 표시한 것들이었죠. 다시 해. 이런 쓰레기 같은 보고서로 법정에 나갈 거야? 어젯밤 들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전 직원 회의실 집합, 사무실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신입 변호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젯밤 3시간밖에 못 잔 탓이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5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맨 앞자리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정장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앉아. 민재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서울대병원 의료가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민재가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사건의 담당은 최서윤 변호사입니다. 어디 나와서 설명해 보시죠. 서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50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피해자 측에서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병원 측 변호를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인데 말하는 동안 민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증거 자료는 다 준비했나? 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모두 파일로 정리해서 가져와 봐. 서윤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핵심 감정서가 어디 있어? 김영우 교수 감정서 말이야.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감정서. 분명히 파일에 넣어뒀던 것 같은데. 급하게 가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민재가 비웃었어요. 로스쿨 출신이 뭐가 대단하다고들 난리인지 모르겠네. 실무는 이 모양이면서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실수라고?
이게 실수로 끝날 문제야? 오늘 오후에 의뢰인이 오시는데 핵심 자료가 없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입 닥쳐. 민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의 몸이 움찔했어요.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된다니까. 머리만 좋으면 뭐해?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민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변호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윤을 거들어주지 않았어요.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책임? 내가 무슨 책임을 져?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이 회장님, 민재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얼굴에는 미소까지 떠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일찍 오셨네요. 회의 중이었어? 내가 방해했나? 건수가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마침 담당 변호사 교육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민재가 서윤을 가리켰어요. 이쪽이 이번 사건 담당인 최서윤 변호사입니다. 건수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변호사입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젊네. 경력이 얼마나 돼? 6개월입니다. 6개월? 건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강 변호사, 이게 무슨 뜻이지? 나한테 신입을 붙여준 거야? 아닙니다, 회장님. 최 변호사는 로스쿨 수석 출신입니다. 실력은 보장합니다. 민재가 급히 설명했어요. 실력? 그래서 자료는 제대로 준비했어? 건수가 물었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말랐어요. 그게, 뭐야? 대답을 못하는 거야? 핵심 감정서가 빠졌습니다. 민재가 차갑게 말했어요. 뭐? 건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변호사한테 내 사건을 맡겼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서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최 변호사. 네. 당장 여기서 회장님께 사과해.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를. 사과가 그런 식이야?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들었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민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서윤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50명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안 해? 민재가 재촉했어요. 서윤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순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양으로 변호를 하겠다는 거야? 건수가 비아냥거렸어요. 민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다음부턴 조심해. 회의실 안 변호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내 며느리를 누가 감히 무릎 꿇렸나?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민재가 비웃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건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박 부장님? 건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건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박 부장님이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민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 이분을 아십니까? 그냥 신입 변호사 보호자 같은데. 닥쳐. 건수가 소리쳤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회장의 모습이었거든요. 건수는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박미선 부장님이십니까? 오래간만이네요, 이 회장님.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서유는 무릎을 꿇은 채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이 시어머니를 알다니. 일어나거라, 서윤아. 미선이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괜찮아. 이제 다 끝날 거야. 미선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민재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강민재 변호사. 미선이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어요. 민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물론이지. 아주 잘 알지. 미선은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995년 7월 15일. 기억하나? 순간 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서울대병원 신생아 질식사 사건. 그때 병원 측 담당 변호사가 누구였죠? 미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모른다고 하려고. 증거가 다 있는데. 미선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건수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7월 15일. 이건수 씨 신생아 질식사 사건. 건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우리 아들 사건이잖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서울대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했어요. 그동안 2847건의 의료소송을 관리했죠. 50명의 변호사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당한 소송도 많았어요. 하지만 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조작된 사건들도 있었죠. 증거가 바뀌고 감정인이 매수되고 진실이 묻히는 사건들. 건수가 파일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게 조작된 의료 기록이네요. 그렇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본 기록에는 분명히 의료진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법정에 제출된 기록은 달랐죠. 민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선임 변호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거짓말. 미선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직접 작성한 문서예요. 어떻게 증거를 바꿀지 계획한 메모죠. 서류를 민재 앞에 던졌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보고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이건 감정인 명단입니다. 미선이 계속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이 돈을 주고 매수한 의료 감정인들. 통장 거래 내역도 여기 다 있어요. 회의실 안 변호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증거 조작을? 저런 사람이 파트너였다니.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민재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제발,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건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에 든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5년 전 내 아들이 죽었어. 신생아실에서 질식사했지. 병원은 의료 가실이 없다고 했어. 건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속인 거야? 회장님, 저는 정말. 그때 병원 측 변호사가 당신이었어. 건수가 민재의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거야. 진실이 묻힌 거라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변호사들이 휴대폰을 꺼내 본사에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미선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걸.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30년을. 미선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요. 모든 증거를 모으고 보관하고 기록했죠. 서윤이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알았어요. 강민재 변호사, 당신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거라는 걸. 미선이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그랬지.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을 조작했나?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건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선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셨잖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건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건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대한변호사협회 조사관입니다. 앞선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박미선 선생님의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강민재 변호사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민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의 애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미선이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회의실 밖으로 민재가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30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려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7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박 선생님, 맨 앞에 선 중년 여성이 미선에게 달려왔어요. 다 왔습니다.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민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강민재 변호사가 관여한 의료소송의 피해자 유족들입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 7건의 사건입니다. 증거가 조작되고 진실이 묻혔던 사건들이죠.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2002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 중 의료사고였어요. 병원 측 실수가 명백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여성이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병원 측 변호사였어요. 증거를 조작했죠? 민재가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기억이. 거짓말. 다른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2008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2003년 사건, 2014년 사건, 2017년 사건, 모두 민재가 관여한 사건들이었어요. 회의실 안 변호사들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모함? 미선이 차갑게 웃었어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조작된 의료 기록, 매수된 감정인 명단, 뇌물거래 내역까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쿵.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25년간 당신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표정이 굳어갔어요.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맞아요. 증거 조작, 위증 교사, 뇌물수수. 미선이 하나하나 짚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사람들의 명예를 짓밟고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죠. 건수가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 아니, 사람 자격도 없어. 민재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족 중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증거는 분명했어요. 병원 과실이 명백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걸 뒤집었어요. 우리는 패소했고 딸의 명예는 지켜지지 못했어요. 눈물이 노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서윤은 시어머니 옆에 서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강민재 변호사, 지금부터 당신은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도 진행될 겁니다. 다른 조사관이 덧붙였어요. 민재는 맥없이 끌려갔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건수가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미선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건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다른 피해자 유족들도 미선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억울했을 거예요. 미선은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어요. 이제 재심을 청구하세요. 제가 모든 증거를 제공하겠어요. 회의실 안 변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박이다. 저런 파트너 밑에서 일했다니. 우리 로펌 망하는 거 아니야? 한 시니어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김태훈 시니어 파트너입니다. 그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이번 일로 로펌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제게 할 게 아니에요. 이 피해자분들과. 미선이 서윤을 바라봤어요. 우리 며느리에게 하세요. 태훈이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서윤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미선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과 서윤은 미선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25년간 증거 조작, 변호사 자격 연구 정지.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서윤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결과야. 그리고 형사 재판도 시작됐어.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을 거야.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모두 재심 청구를 했어. 내가 가진 증거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거야.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최서윤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꽃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최서윤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마이너스 이건수 올림.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회장님이 보내신 거네요. 미선이 옆에서 카드를 받습니다. 착한 분이야.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로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김태훈 파트너입니다. 시간 되시면 내일 로펌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좋은 소식입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 혹시 걱정하지 마. 나쁜 일은 아닐 거야. 미선이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로펌에 도착했어요.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동료 변호사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훈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최 변호사님.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먼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태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관리 소홀로 최 변호사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사과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훈이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본사 결정으로 최 변호사님을 의료소송팀 리더로 발령합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요? 신입인데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파트너 트랙에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태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박미선 선생님을 저희 로펌 의료소송 전문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요? 네. 30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입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 미선의 집에 가족이 모였어요. 해외에서 급히 돌아온 준혁과 손자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미선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지우 많이 컸네? 할머니가 엄마를 구해줬다며? 할머니 완전 멋있어. 미선이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했다고?
준혁이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집을 너무 자주 비워서 수진이가 혼자 고생했네요. 내가 어쩔 수 없었잖니. 이제 괜찮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어머니, 로펌에서 고문직 제안이 왔다고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받아들일까 생각 중이야. 당연히 하셔야죠. 어머니 능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서윤이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일하면 좋겠어요, 어머니. 미선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함께 일하자.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식사 후 미선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괜찮아. 가족이니까. 미선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30년이나 혼자 그 증거들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서. 이제는 행복하실 거예요. 응, 너희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도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 거예요.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미선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보람이 있었어요. 며느리를 지켰고, 진실을 밝혔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선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았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혁과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잘했지요? 당신이 지키려던 것들, 내가 지켰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옵니다. 하지만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었어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었습니다.